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큰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마 속의 정체를 숨긴 파괴자를 찾아서 꼭 밝혀야 한다.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국가수의 현장 감식이 의뢰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장 분위기는 긴박했다. 불이 난 곳에서 위층까지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일반적이지 않은 화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이제 규명을 해야 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건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화 지점을 찾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현장에 대한 이제 재구성. 화재 현장을 3D로 재현해 그 안에서 발화 지점을 찾는다. 화재 현장은 단순히 2D 사진으로만 보존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 대한 현실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3D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가상현실화 시킨다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현장을 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쇼파가 있던 위치고, 이 쇼파가 있는 방향으로 화염이 이동된 것이 이제 벽면상, 양쪽 벽면상에서 일부 확인이 되고요. 그쪽 소파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주방 쪽으로 가는 건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죠. 주방 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안방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현관 쪽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화염 방사기처럼 공출이 되니까 이 벽면이 콘크리트 벽면인데 다 이제 방리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죠. 겉에 있는 외장재들이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화 지점 안에는 발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소 중심부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것일까?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것은 우레탄 폼 캔과 그 전기 난로와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는 전기 난로와 단열재인 우레탄 폼 캔의 흔적. 뭔가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전기 난로 잔해 주변으로 우레탄 폼 캔 잔해가 다수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다른 공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심하게 주 연소됐다라는 어떤 흔적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 중심부 안에서는 그 우레탄 폼 캔이나 아니면 어떤 세정 캔 같은 그런 것들이 파열돼 가지고 폭발된 그러한 형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이곳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전기 난로 전원 코드에 보면은 이제 불이 솟아니 아키에 녹아가지고 형성된 망울 형태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구리수선 끝에 특이한 점이 있다. 망울처럼 보이는 것들. 무슨 의미일까? 단라큰이라고 하는 통전 시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기적 특이점이 확인됐던, 이것이 전기 난로가 켜져 있었다는 증거다. 전기 난로가 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전기 난로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나름 전기 난로의 용도가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는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레탄 폼 캔 자체가 액상이기 때문에 그 액상이 사실은 그냥 두게 되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떤 작업적 요소 때문에 전기 난로 앞에다가 우레탄 폼을 세워놓고 빠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이런 작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우레탄 폼 캔에는 난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이 적혀 있다. 하지만 우레탄 폼 때문에 불이 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 후 어떻게 화재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우레탄 폼 캔이 난로 앞에 있었을 때 우레탄 폼 캔에서 온도의 변화의 추이를 보고 우레탄 폼 캔이 폭발하고 우레탄 폼 액 자체가 폭발성 연소를 보이는 그러한 어떤 경향성을 확인함으로 화재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떤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혹시 숨겨진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전원 인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머 시작 동시에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실험 개최했습니다. 전기 난로를 작동시키고 기다리자 우레탄 폼이 폭발했다. 하지만 불이 붙진 않았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상과 다른 상황이다. 우레탄 폼 캔이 파열되면서 불이 붙었을 거라는 판단. 분명 화재의 주 연소부였다. 우레탄 폼 캔이 터져도 불은 붙지 않는 걸까? 네. 이번엔 다른 제품으로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자, 두 번째 실험 준비하겠습니다. 각자 저희 센서하고 그다음에 촬영 장비. 발열부 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캔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 폭발과 동시에 화염이 치솟았다. 검은 연기로 실험실을 가득 채웠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두 번의 실험. 이유가 뭘까? 우레탄 폼 캔 자체가 난연성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경향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난연성이 아닌 제품을 썼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난연성을 썼을 때와 달리 화염이 급격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어떤 연소 경향을 보이게 되죠. 난연성이냐 아니냐 숨겨진 이유는 있었다. 불이 붙지 않는 우레탄 폼. 난연성을 쓰게 되면 처음 실험에서 보셨던 것처럼 과열에 의한 내압 폭발 외에 화염이 전파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사용된 우레탄 폼. 화재 당시의 우레탄 폼은 난연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난연 제품이 아닌 걸 사용했을 때는 내압에 의한 폭발과 점화된 가스 그리고 우레탄 폼액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점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연소가 진행될 때는 하나가 터지고 형성된 화염에 주변에 있는 우레탄 폼캔들이 연속적으로 터진 게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레탄 폼은 표면의 피막으로 소화 약재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더 어렵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건 염화수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화염뿐만이 아니라 위독한 연기까지도 급격하게 발생을 해서 미처 대피하시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대피하려던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우레탄 폼 폭발 화재.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외에도 불에 타지 않는 우레탄 폼을 썼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실체는 다 타버린 재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매일 오가던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건 보이지 않는 파괴자였다. 과연 폭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폭발의 흔적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맨 아래층에 이렇게 구조물이 다 튕겨나가면서 이쪽이 지금 문이 보이시죠? 네. 이게 엘리베이터고 그 뒤쪽에 다행히 사람이 안 계셨어요. 보시면 이 사고가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만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 같은 것도 파손이 돼가지고 날아가고 주변 구조물들도 붕괴되거나 변형된 상태였거든요. 경찰 쪽에서도 이게 왜 폭발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저희 쪽에 폭발 같은 경우는 크게 물리적인 폭발하고 화학적인 폭발이 있는데 화학적 폭발은 보통 이렇게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이었거든요. 폭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은 화염을 동반한다. 때문에 현장 곳곳엔 그을린 흔적들이 많다. 현장에서 그런 화염에 의해서 변형 가능한 흔적들이 있어서 일단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면서 폭발한 걸로 판단이 들었어요. 건물 지하에는 보통 이런 집수정이 있다. 집수정이 이제 글자를 풀어보면 물이 모이는 이제 우물이라 해가지고 보통 건물 최하층에 스프링클러의 수리 같은 걸 할 때 그 소화 용수들이 그쪽에 모여 있다가요. 그 특정 수위에 도달할 경우에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아, 저게 스프링클러인가요? 네네, 여기 스프링클러고요. 즉 스프링클러에 있는 소화 용수를 빼내면 배관을 통해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고 이때 물이 정해진 수위를 넘어가면 전기 제어반에서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건물 밖으로 빼낸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왔을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라는 게 그런 화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안전을 위한 시설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대부분 이런 그 가지 배관이라고 하는 한 1.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가진 배관들은 탄소 강간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게 이제 부식을 막기 위해서 배관 안쪽에다가 아연 도금이라는 코팅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클러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배관 때문이었다. 근데 소화 용수가 항상 충진되어 있으면 그 아연 도금이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스가 배관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근데 국내에는 대부분 이제 탄소 강간, 그 탄소 강간 안에 아연 도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배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관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안쪽에 있는 집수정 쪽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관을 통해 물과 함께 집수정으로 모이게 된다. 이때 전기 제어반이 점화원, 즉 불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정기적인 그 스타트로 발화가 시작이 되면 폭발 범위를 형성하고 있던 수소가 동시에 거의 순식간에 이제 연소가 되면서 주변 구조물들이 파손되게 되죠. 스프링클러에서 수소가스가 나온다고는 상상을 하긴 힘들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의아했었어요. 그게 진짜인가. 반대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수소가스가 뿜어져 나오면 더 큰 2차 사고가 나잖아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과연 밀폐된 공간에서 수소가스는 어느 정도로 쌓여야 폭발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집수정과 비슷한 공간이다. 이제 수소 폭발 해가지고 그 화염이랑 폭발력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챔버 안에는 점화 장치와 수소가스 삽입 배관, 수소 농도 측정기를 설치했다. 이 안에 이제 수소 농도 측정하는 거랑 점화 장치를 해놓고 임시 챔버 내부에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그 폭발 범위가 됐을 때 점화 장치로 이제 폭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반응은 있었지만 폭발 양상은 없었다. 그러면 40%까지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열렸어요. 이번에는 어떤 반응일까? 사장님 40대면 그만 넣을게요. 39, 39.8. 전화해 주세요. 전화하겠습니다.